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문제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장관청문회를 다른 거는 신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건 뭐 그렇고요. 그 한동수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한동훈 자꾸 한동수 지명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직의 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2병 아닌가? 저는 솔직히 어떻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검찰 간부를 하고 있던 분하고 한 분 이야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하는 거는 공소 유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증거를 제대로 제출을 못했다거나 또는 애초부터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를 한 거니까 그럴 때는 좀 반성하고 성찰하냐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밤에 술 한잔 하고 들어가서 그 무협지를 보고 정의는 꼭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무죄 결정이 나도 본인은 누구 얘기예요 여기? 아니 뭐 검사들이요? 검사들이 검사들 그런다는 대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자면 본인들은 정의의 사도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은 후보자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본인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 뭐 좌천성 인사를 뭐 2번, 3번 당했다.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랬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채널 A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나? 당시 대검에 있었던 감찰을 방해했다.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도 방해했다라고 하는 징계 사유로 징계를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징계는 무효다라고 취소를 해달라라고 소송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감찰방해 있었다. 수사방해 있었다. 1심 판결은 다 있었다. 심지어 이거는 정직 2개월이 아니라 면직에 이를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무슨 뭐 오직 사실과 팩트와 상식에 기반해서 무슨 마치 투쟁을 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 부분을 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이게 근데 오직 무슨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제가 기억하는 권력이었나요? 권력에 린치를 당했다는 린치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렇죠. 근데 자기의 일은 정의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또 이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어떤 자리라도 가능하면 입장을 뒤집어보고 그 잣대를 자기에게 들여다보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역지사지를 해봐야죠. 역지사지를 가능하면 좀 특히 법무부 쪽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의 집단 린치란 표현은 다른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쪽에서 보면 거기야말로 검찰의 집단 린치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쪽 자신에 대한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데 당시 검찰의 정치적 집단 린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랄까요? 너무 일방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기, 집착, 린치. 그러니까 당시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네.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광기다, 집착과 린치를 당했다. 그리고 본인은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 예. 글쎄요. 글쎄요입니다. 예, 그거는 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찰방해 수사방해가 있다는 게 적어도 1심 법원에서까지는 인정이 됐던 예. 사실이고 예. 그것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2심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원고는 윤석열이고요. 예. 피고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아, 예. 2심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냈던 그럼 거기 피고가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 안 할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은 예. 변론주의라고 해서 주장한 것대로만 인정을 합니다. 예. 다른 사실관계를 그럼 있다고 20은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크군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 수행자를 1심 소송 수행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소송 수행자를 법무부 내에서 예. 바꾸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뭐 소송을 졸렬하게 한다 이렇게도 예. 얘기를 하고 뭐 잘 모르는 소송 대행자를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 말하자면 수사방해 감찰방해 사건이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지켜봐야 되고 예. 이게 소송 수행 과정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예. 여튼 이러한 사실관계를 싹 무시하고 그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글쎄 말입니다. 오해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직 법정에서 1심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뭐 2심까지 3심까지 그래서요? 법정에서 대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이렇게 조심하고 조금 더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에도 부합하고 예. 정무적인 태도로서도 올바르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파장이 일지를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어떤 계산하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저는 그거는 차라리 다행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네. 혹시 역지사지가 전혀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예, 첫 번째는 뭐 이런 어떤 우려.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그러니까 검찰에 있던 습관으로 자신의 판단은 정의로운 거. 늘 정의롭고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혹시. 예. 과거에도 성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협지 보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예. 밤에 가서 다짐한다라고 하는 그러는 기본적인 그 수사하고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본인이 정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검사는 그래야 되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다거나 또는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정의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예. 마찬가지인데 정의는 뭐냐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즉 굉장히 한정된 법정에서 확인된 정의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보고 아니 있어요. 그것만 보는 것도 아닌 게 말씀하셨듯이 감찰방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인정이 된 거 됐죠.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과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집착과 린치를 당한 과정에서 본인들이 받고 있는 피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법정 판단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항소심 가면 뒤집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예. 피고니까 항소심 가면 뒤집히지 않을까. 사실은 근데 이런 정도 되면 예. 본인이 스스로 깊이 회피해야 돼요. 이 소송에 관여해서도 안 피고인 되고.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이건 소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피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절제하고 자제를 한다면 예. 1심에서 소송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법무부 소속 직원들이 공익법무관들일 텐데 대체로 군 생활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주장을 유지하고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1심 관여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뺀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하고 있는 본인이 있는 자리가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저는 이게 이제 중2병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정의를 완전히 그 대변하고 있다라고 독점하고 있다는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좀 굉장히 유화적이다 오히려. 역지사지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땐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있을 땐 반드시 사회가 어떤 제대로 굴러가려면 왜 저런 얘기할까에 대해서 특히 권력을 가진 쪽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권력을 안 가진 쪽은 더 아각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쪽일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역지사지의 노력만 있고 자신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고 왜 저들은 분노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 당했다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자신의 어떤 모든 과정은 다 어떤 권력의 광기와 관계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한 일이고 모든 것은 저쪽에 어떤 자신이 어떤 그 가한 수사는 모두가 정당했고 그것을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역지사지를 안 해보는 것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자꾸 중2병 얘기를. 세상 만사가 다 자신을 향해서 불만의 대상이고 세상 만사가 불만의 대상이고 본인은 너무나도 옳다라고 하는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게 굉장히 아닌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더 쉽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역지사지를 굉장히 하던 사람들도 권력을 가지면 잘 안 하게 그럼요. 되는데 이 검찰이란 특성상 자신이 어떤 맨날 여기서 그러니까 무오류이고 어떤 정의를 독점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이제 소위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을 때 부패와 안판이다. 무능력하고 부패해 있다. 경찰은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검찰은 정의롭고 수사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집단이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지금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출발을 하잖아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청문회 당시에 어떤 검찰이 문제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건 내가 다루지 않아서라는 어떤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등등의 어쨌든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뤘던 사건 문제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소위 이거 딱지거래 또는 위장 불법적인 증여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했던 신반포 아파트 어머님이 뭐 돈 빌려줬다 딱지 팔고 이렇게 했다는 그 건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는 군대 가서 군법무관으로 가서 매매와 등기는 전부 다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라고 싹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그 장녀 관련된 스펙 관리 아이비 캐슬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스펙 관리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해 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부산으로 좌천돼 있어서 잘 모른다라고 쏙 빠져나가요. 이게 전형적인 그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태도거든요.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검찰의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낸 사건들이 많지. 뭐 굉장히 찾아보면 엄청. 근데 그 얘기를 물어보면 그건 내가 맞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을 검사를 뽑는 게 아니고 법무부 수장을 뽑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오류가 증명된 검찰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는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건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식의 어떤 답변 깜짝 놀랐어요. 그 검찰은 지금까지 잘해왔고 뭐 70몇 년도 길게 보면 100여 년 동안 검찰은 잘해왔고 도둑놈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왜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했는지 그 출발에 대한 어떤 성찰이 과연 있었느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성찰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하는 일관된 방향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뒤집었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차관도 소위 이공노 검사로 해서 차관도 검사 해서
다 검사를 전진 배치. 지금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대통령께서 그 비서실을 그렇게 송 검찰로 채운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검찰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사고가 동질적인 집단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원칙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뭐 명문에서는 사라졌지만. 근데 그 아주 동일한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 분들이 그 중요한 어떤 권력 수뇌부에 모여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요. 두 가지 정도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번에 그 청와대 인선, 그다음에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까지 인선을 보면서 공직사회에서 검찰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충성하면 언제든 뒤를 봐준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일단 그 절차상의 어떤 문제나 인권 유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범죄자를 때려잡는 거다. 본인이 그것도 범죄자로서 저 범죄자야라고 딱 정의에 본인이 규정한 범죄자를 때려잡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복두교 등등등 해서 대검에서 그 총장 주변에 윤석열 총장 당시 주변에 있던 행정직이나 수사관들을 3명이나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청와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 수사 역량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다면 실은 중요한 것은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한 6,300여 명 되는 수사관들을 KFBI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수사 인력들을 옮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체 대한민국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떨어뜨리지 않고 가려면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검찰청에 있으면 검사들의 위세와 검사들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더 이상 승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이분들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자, 검찰 조직 안에서 순응하고 있으면 당신들에게도 충분히 보상을 해주려고 대통령이 마음 먹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데로 검찰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여 또는 검찰로부터 다른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정해봐라. 나는 이렇게 서비스 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공무원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은 정말 자기 일을 잘해서 나라에 봉사하고 출세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출세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출세시키는 어떤 정부나 어떤 사람들을 출세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많은 공무원들이 그 어떤 롤 모델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물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 임명받았던 이분도 이제 그 뭐 위안부 문제, 그 종군 위안부 문제라는 이런 등등해서 물러났잖아요. 결과적으로 본인은 뭐 전혀 반성하지 않던데 억울하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물러나는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똑같이 그 윤 비서관 그 총무비서관으로 이제 했던 그분은 그 수없이 뭐 별명이 EDPS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성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뭐 경고 조치만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확인되는 건 뭐냐? 검찰 불패구나. 검찰 출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단 한 명도 패를 안 물르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인사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금감원 원장, 보훈처 처장 또 전부 다 검찰 출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박민식 전 의원 검찰 출신이고 분당갑에서 그 출마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출마를 거뒀단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보훈처장으로 가요.
그분이 보훈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훈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예. 아버지가 보훈 대상자라고 해서 보훈처장으로 갔을까? 이게 보은 검찰 출신 충성을 다했던 윤핵관 검찰 출신에게 분담값도 양보해 줬으니까 보훈처장 자리를 보훈 인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요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50대 50으로 나뉜 어떤 그렇죠. 또로 어떤 진영 대결이 극한으로 벌어진.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야당 의원님들은 지금 대통령이 실수라고 하면 뭐랄까요, 이 정권 잡을 기회가 많아지니까 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이 실패를 거듭하면은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거든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탁하고 싶은 이 검찰의 테두리에서 좀 넓어져서 말입니다. 네. 역지사지를 하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어야지.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검찰로 채워놓으면 중요한 자리에는 말입니다. 그럼 그 한 방향을 보는 시야가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너무나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국가의 거대한 이 통치를 위해서 봐야 되는 어떤 아주 이 360도의 거대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한 10도의 각도로 이 말 달리듯이 양쪽에 이 옆에 쳐다보지 못하게 그렇게 인선을 하면 제대로 굴러갈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감독원장을 그 검찰 출신으로 하려고 한다. 뭐 물론 인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근데 왜 검찰 출신으로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금감원에 파견돼서 검사로서 파견돼서 근무한 바가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에 내가 경제사범 수사를 많이 해봐서 경제를 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자신감으로 3프로 TV도 나가고 하셨던 거거든요. 즉 검사가 맞죠. 세상 만사 전부 다 수사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경제 전문가고 검사가 인사 전문가고 검사가 보훈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그 구속시킬 사람과 구속시키지 않을 사람, 기소할 사람과 기소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 바라보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기자는 모든 장관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다 하시잖아요. 모든 장관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담이고요. 정말. 그런데 그 각자의 직업이 보는 세상의 관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그 전문가들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각 분야의 능력 있는 분들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국가가 굴러가고 그게 사기업만 해도 그럴 텐데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물론 철학은 같더라도 시각은 다양한 철학은 비슷하더라도 시각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야지 이 어떤 이 복잡다단한 체계를 운영 가능할 텐데 검찰은 안 그래도 이 시야가 좁은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더욱 좁아지거든요. 이게 아주 똘똘 뭉쳐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거나 이렇게 보면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떠들면 자기들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면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론학자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체인버 에코 이펙트라고 체인버라고 하는 게 이제 방이잖아요. 거기서 에코 이펙트 메아리가 올리면 그 방 안에서 누군가 목소리 크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점점 확신에 빠지게 되죠. 큰 소리를 내면 점점점 그 소리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인버 에코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권력을 맡는 분들은 그 주변에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분들만 모이기가 쉽지 왜냐하면 그 동질적인 이건 뭐 객관적으로 사실 동질적인 정서를 가진 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꽉 모여 있을 경우에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나오면 모두가 동질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누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 동질적 그 정서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에 대단히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586 동창회냐라고 얘기했어요. 예. 80년대 비슷한 사회정치적 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많이 있어서 예. 자기들끼리 죽창가 부르다가 대일 관계를 망쳤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사들은 586 그 시대적 경험을 함께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이죠. 직업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예. 세계관의 동질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세계관에 예.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수부의 뭐 시조세격이라고 하는 김기춘 예. 전 비서실장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유명했냐면 왜 못대가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게 뭐가 왜 잘못돼서 못대가리가 튀어나와 있는 거냐. 망치가 제대로 못을 두드려 박지 않아서 그런 거다. 검찰이 공권력이 뭔가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범죄자를 가려내서 딱 망치질을 해서 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게 검찰 안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망치를 손에 든 사람은 세상이 전부 다 튀어나온 몸만 보이거든요. 주변에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몸만 찾아내요. 튀어나온 몸만 계속 못을 찾아서 그거를 망치질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평생 검사는 튀어나온 못을 찾아서 법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들고 이거를 갖다가 두드려 박는데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아까 본방에서 잠깐 여쭤봤지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양쪽의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럼요. 누구나 국회의원들이 죄 짓고 그걸로 빠져나가려면 정말 그건 극도로 혐오하죠. 정말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없애자면 딱 듣기는 좋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책 의도가 뭘까를 생각하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사실 추진이 되겠느냐라는 것에서도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 그게 그렇든 사실과 관계없이 방탄조끼 국회 방탄조끼 입으로 그 출마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이 된 거고 아직 법안도 나오지 않았고 법안을 내겠다. 또 뭐 며칠 전에는 뭐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법안을 내놨는데 저는 그거 한번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가부 폐지만 쏙 넣었어요. 여가부 폐지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2030 남성들이 비판을 하니까 우리 법안도 냈어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할 뿐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졸속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SNS에 일단 띄워놓기만 했지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네요. 불체포 특권 말씀이시죠? 불체포 특권. 이 논의는 아까 본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에 관련도 있고요. 헌법에 딱 있어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인 놈들 나쁜 짓 해놓고 자기들 체포 안 당하려고 이런 어떤 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거를 써먹은 적이 충분히 많았으니까요. 그때 없애자 그러면 일단 박수 치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 프레임. 그러니까 저 죄 있는 애들이 도망가려고 저거 가지고 있으려 그런다. 굉장히 어떤 정치적 공격 재료는 좋은데 왜 이게 필요했었느냐의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를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에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본방에서 조경태 의원님하고 그 전재수 의원님하고 논쟁을 할 때 죄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죄를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건 맞습니다. 100% 당연한 소리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느 한쪽은 죄가 있어도 수사도 안 하고 어느 한쪽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들이파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에 맡기고 그렇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체포 특권은 최근에는 국민들의 민도가 워낙 높아져 있고 아무렇게 쓰지도 못했죠. 매섭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거의 사문화됐다고
할 정도로 이상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체포됐거든요. 체포 다 됐었죠. 예, 체포됐어요. 사실상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가장 강력하게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시죠. 김건희 여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해서 대선 전에 계속해서 출석해라. 그렇게 계속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변호사들이 누가 와서 저 이게 출석하면 힘들 것 같아요. 저 죄가 없는데 자꾸 출석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 출석 안 할래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러다가 체포영장 나옵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쭉 보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계속 출석 안 하면 근데 출석을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서면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아직 그 서면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사도 안 했는데 뭐 무혐의로 종결한다는 얘기가 있고 무혐의로 종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검찰 고위 거꾸로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무혐의 종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혐의 종결을 못 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수차례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무혐의 종결할 거면 조사도 필요 없이 무혐의 종결할 만했다면 나오라는 얘기는 왜 했냐라는 거예요. 수사팀에서는. 근데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도의 문제도 물론 정비에 가야 되지만 진지하게 정비에 가야 되지만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해 왔느냐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큰 불체포 특권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기관이 정말 이게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어떤 국민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근데 사람인지라 권력 공무원들이 또 권력의 사람이라서 뭐 권력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한쪽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전제와 균형을 하자. 그게 다 그런 아주 다 그런 의도예요.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권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들여다보게 하자. 이게 다 간단한 그렇습니다. 건데요. 이 얘기 설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그 부분이고요. 전제가 항상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은 항상 옳고 과정에서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는 그 옳은 검찰이 정의를 위해서 덮어줘야 되고 예전에 그런 얘기 홍준표 지금 후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거학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니까 스폰서가 당연히 검사에겐 있어야 된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돈 좀 받아서 스폰서들한테 돈을 받더라도 그 돈 가지고 수사 제대로 해서 거학을 조폭도 때려잡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그 간첩 조작했던 분을 쓰는 것 아니 간첩 때려잡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면 조금 유가려 씨 같은 그 동생 한 6개월 정도 국정원에다 가둬두고 진술을 한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증거를 좀 조작할 수도 그런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검찰에 어떤 메시지를 주냐. 그러면 저런 행위를 그건 드러난 행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덮어줘도 그걸 무능해서 못 밝혔건 덮어줬건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행위가 벌어졌어도 저렇게 권력의 핵심까지 접근하는 거면 역시 검찰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뭘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거죠. 그게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웅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을 것 같은데 뭐 흔히 저쪽 그 소위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16명을 다 버려도 한동훈은 안 버릴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상. 근데 이제 되면 검찰총장 인사가 바로 들어갈 거라고 해서 공석이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이 이미 사표를 내서 박진성 차장이 지금 권한대행을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총장 인사가 바로 들어갈 건데 총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딱 그냥 윤석열 사단이고 그 중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법조에서는 예. 누가 거론됩니까? 뭐 이두봉 전 인천지검장 그다음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두봉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증거 조작했던 본 사건에 직접적 관여자였다면 이두봉 이분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캐비넷에서 사건 파일 하나 갖고 그게 보복 기소를 한단 말이죠. 그분이 보복 기소한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가장 유력하게. 그렇다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간첩 조작 사건에 증거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분. 뭐 그건 안 되겠죠. 보복 기소했던 분. 뭐 이렇게 되니까. 인사 나오면 한번 보시죠. 뭐 미리 인사 나오면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있던 이 검찰이 권력기관이고 아까도 공무원들이 출세하고 싶어하는 거야. 누가 그 욕망을 나쁘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이랄까 권력기관은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들을 출세시키느냐. 이게 인사죠. 이게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가장 큰 메시지겠죠. 그래서 정말 사심없이 어떤 일을 처리해왔고 힘든 순간에 정말 뭐 균형을 잡으려 그래요. 이런 사람들 출세시키면 다들 밑에 사람들은 그럴 것이고 아주 무리해서 뭘 어떤 없는 것도 뭐 덮은 것 같은 막 모양새를 만들어놓고 또 그냥 눈을 감은 것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에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좀 무리한 것도 막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면 밑에 지금 시작하는 검사들로서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검찰 내부에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던 이문정 검사는 심층 적격 심사 대상이 돼서 검찰 끝없는 고난을 받고 그럼 어느 누가 그런 검찰 하겠습니까? 내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정서적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검찰 대부분의 그 내부 사람들은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을 하는 본인들이 정말 어떤 객관적으로 이 검찰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특히 잘 나가는 분들은 뭐 이문정 검사를 거의 괴물처럼 막 묘사를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가 자신의 삶이. 뭐 정말 성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뭐 언론도 성찰하고 뭐 변호사님도 성찰하고 성찰을 하듯이 우리 모두 성찰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좀 진지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90%의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의 여지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않을까.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그 잘 나간다는 분들이 그렇게 뭐랄까 비난을 할 정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왜 국민들은 그럼 저 이상한 그 검사를 그렇게 응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럼 정말 국민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부에서. 근데 그것만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툭 끊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